또 풀배열입니다. 제가 풀배열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 풀배열은 별로 안 싫어합니다. 왜냐면 스테빌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짜잔, 긴 박스 틱타입입니다. DP104. 자, DP란 다이렉셔널 패드, 게임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방향키 버튼, 십자가 버튼, 그거를 DP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얘도 약간 즐거움과 관련된 그런 디자인 큐를 가졌다, 그런 뜻의 DP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뜯어보러 갑시다. 짜잔, 대문자 T, 소문자 T, 틱타입의 DP104 열어보도록 하죠. 보증서, 매뉴얼, 남자에게 필요 없는 퀵스타트 가이드, 요거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단축키가 있으니까. 포인트 키캡과 이걸 보니까 맥 OS용 키캡, 그리고 요번에 스위치, 요번에 폰폰인 것 같아요. 2.4 동글이랑. 자, 그리고 당연히 키캡 리무버와 케이블 들어있고, 응당 완성품 키보드 구성품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본품 예쁘네. 오, 그리고 완성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갑니다. 자, 이것이 전체 구성. 자, 봅시다. 일단 가스켓이고요. PCB 가스켓이죠. 다 여분품이에요. 범폰도 그렇고, 그리고 2.4, 나머지는 넣어두죠.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제품의 특징, 디자인 예쁘다. 디자인 참 잘 뽑았어요. 당연히 요즘 폼떡을 지향하는 완성품 키보드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 다 좋아서. 근데 얘는 최근에 쳤던 완성형 중에서도 첫 느낌이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우리가 에보 80, 에보 7호 제가 올렸었죠. 오울랩 자회사예요. 그리고 에보를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몇 군데에서 디자인 큐가 친숙함을 느낄 것 같은 게 이런 거, 그 약간의 기계적인 느낌, 그 메탈에 타공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위를 보면 직관적인 토글 방식 2.4G, USB-C, 블루투스, 윈도우 맥 선택하게 돼 있네요. 자, 뒷면을 보면 예뻐. 레이어, 투레이어 구성으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놨네요. 확실하게 이 디자이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기성품 중에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가진 키보드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전원을 한번 올려볼까요? 오디오 반응인데, 사실 제 음성이 지금 제 맥 스튜디오를 통해 입력이 되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를 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재밌네 이거. 하하. 지금까지 이런 뭐 LCD 패널도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는데 제일 마음에 든다, 솔직하게. 이게 뭐냐 진짜. 그리고 오울랩 계열답게 볼캐치입니다. 볼캐치면 이렇게 하면 열려야 되는데 열렸네. 왠지 여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결돼 있네요. 자, 뜯을 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요 부분. 그러네요, 하우징이랑 붙어있어. 아니네, 바본가? 마그네틱 커넥터가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마그네틱 커넥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로 접착이 되고, 그리고 이 PCB와 하판에 이제 배터리랑 이런 게 있겠죠. 이쪽도 마그네틱으로 여기서 연결되고. 이야, 역시 오울랩 계열답다. 이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탄하게 만드네요 진짜. 자, 아무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리프 스프링, 우리 에버 시리즈에도 다 리프 스프링이었죠. 처음 나왔던 에버 80이 리프 스프링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초기 물량에 얘기가 많았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도 해결이 됐고 그 뒤로 몇 번 더 제품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PCB 가스켓 마운트 방식을 쓰고, 그리고 리프 스프링으로 이 전체 PCB를 잡아주는 스마트한 구조. 그리고 보강판은 낭창낭창한 핍인 것 같고요. 플렉스 컷은 없고, 뭐 몇 개 뽑아볼까요? 네, 플렉스 컷은 없네요.
그리고 기판과 보강판 사이의 흡음재는 우리가 늘 보던 그런 흡음재고, 키캡은 염료승화고 별다른 건 없어요. PBT고 두껍고 폼떡에 적합한 구조. 스위치는 윤활이 되어 있는 리니어고요. 이 제품은 리니어와 저소음축 두 가지 선택이 되는데, 사무실에서 주로 쓸 거라면 당연히 저소음, 혼자 쓸 거라면 이 리니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사실 기성품 키보드는 그 정도 선택지가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소음 아니면 일반. 자, 합판을 잠깐 살펴보면 배터리가 이 뒤에 있나봐요. 굳이 귀찮으니까 열어보질 않겠고, 8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키보드 구조에서 이 더블 마그네틱 좀 놀랬어요. 제가 에보 7호 때인가 80 때인가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업계를 주도한다. 틱타입이라고 생소한데 신생이 주도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오울랩의 그리고 쿼티키의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구성이라면 비슷한 배열에 비슷한 타건음을 내는 키보드보다 돈을 더 받아도 돼요. 솔직하게 더 뭘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연결 한번 해보죠. 2.4G를 연결했고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감동적이네. 너무 좋잖아. 당연히 완성품답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거 내 목소리에 따라서 이 파형이 움직이는 거 너무 좋다. 처먹고 뭐하는 짓인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타이핑을 해보러 갑시다.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완벽하네.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잘 만들어진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공장에서 장인들이 만든 스테빌이다. 완벽. 좋네요. 이건 디자인도 기능도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보이나 이거? 그리고 총평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 PC에 오디오 입력과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파형이 아니었어. 이 파형 사진 찍으려고 마이크에 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되길래 봤더니 여기에서 입력이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이런 기능까지 왜 넣는 건데? 이거 봐, 여기 마이크가 있어. 아까 뜯어볼 때 제 바보 같은 정보를 정정합니다. 아무튼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만져본 완성형 폼떡 풀배열 키보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물론 각 제품마다 매력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겠죠. 일단 디자인, 그리고 볼캐치의 더블 마그네틱, 그리고 이런 재밌는 패널 기능들까지. 자, 한 줄 요약. 예쁘고 재밌고 좋다. DP104였습니다. 완성형 폼떡 풀 알루미늄 풀배열 키보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 끝!
좋네. 끝.